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여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JTBC가 정희원 씨와 여성이 나눈 카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정 씨는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와 함께 장제원 전 의원의 기사를 보내면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는 지난 2023년부터 미디어의 본격 모습을 비췄습니다. 저속노화 개념을 알렸고 대중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나이 들고 더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표가 쓴 저속노화 시리즈는 잇따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년 만에 58만 명을 넘어섰고 지상파 라디오 진행도 해왔습니다. 지난 8월엔 서울시 건강총괄관에도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저속노화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런 정 대표, 최근 한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 직장인 서울 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입니다. 정 대표는 A씨가 일방적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 대표가 평소 A씨에게 성적 욕구와 취향에 부합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이둘이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인 올해 초 나눴던 문자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월 정 대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결박, 주인 등 단어와 특정 물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특정 행동 패턴을 묘사하고 정신이 몽롱하다는 등 표현이 이어집니다. 정 대표가 직접 썼다는 소설 내용인데 주인공 이름은 정희원 본인과 A씨입니다. 계속 수정하고 있다. 오늘 안에 완성할 것 같다고 한 정 대표. 이 소설을 역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 뒤 정 대표가 보낸 또 다른 문자입니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물품을 주문했으니 대신 물건을 받아달라고도 요청합니다. A씨 측은 소설 내용에 나온 도구 등을 주문한 뒤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를 거부하면 해고 가능성을 비췄고 자살을 암시하는 등 압박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정 대표가 보낸 문자에는 비슷한 대목이 등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JTBC의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단독 보도 링크를 보냅니다. 그런 뒤 자신은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표현하고 이어서 장 전 의원 사망 기사를 보냅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평소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폭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암시해왔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여성에게 보낸 소설은 정희원 씨가 아닌 AI가 쓴 것이고 위력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속노화 전도사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늙는다. 이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끌면서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바로 정희원 대표.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해서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과거에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에게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 해당 여성도 오늘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좀 정리부터 하죠. 네, 우선 정희원 전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이자 저속노화연구소의 대표, 요즘 정말 유명한 분이죠.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정희원 교수가 전 직장인 서울 아산병원의 위촉연구원에게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2023년 말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한 여성이 SNS를 통해서 팬이라면서 먼저 접근을 해왔고요. 당시 진료도 보고 저술도 하면서 많이 바빴던 정 대표의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원으로 이 여성을 위촉했다고 해요. 이 여성이 스토킹을 한 당사자라는 건데요. 자, 함께 일하게 된 경위부터 여성 측과 입장이 다릅니다. 여성 측의 변호인은 이 여성이 정 대표의 추천으로 채용이 됐고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거의 없었다. 대외 활동과 SNS 운영,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채용부터 고용 유지 또 업무 배분이 정 대표에게 종속된 구조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 대표 측은
정 대표가 이미 6월에 퇴사를 했고 퇴사한 후에도 여성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종속관계 주장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자, 함께 일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업무 관계 외에도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 자, 뭐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정의연 대표 측의 변호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적인 교류가 시작이 됐다라고, 친밀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성이 수시로 스킨십을 해왔대요. 일방적으로 뭐 키스를 하거나 뽀뽀를 하려고 했던 입맞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여성이 마사지 해주겠다면서 숙박업소에 예약해놓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데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게 정 대표 측 주장입니다. 여성의 주장은 상반됩니다. 이 정 대표가 어떤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본인 입장에서는 해고가 좀 두려웠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구가 병원 연구실이나 숙박업소, 뭐 여성의 주거지 등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졌고요. 중단해달라고 의사를 밝히자 정 대표가 사회적 낙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양쪽의 입장을 나란히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냥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몫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들으신 얘기 중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었죠. 아니, 왜 예약한 숙박업소에 따라가냐? 여기 솔직히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근데 정의연 대표 변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스라이팅. 자,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팀회식이라든가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취해 있는 상태에 정의연 박사한테 자기가 좀 가서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주겠다. 안 그러면 네가 타락한다. 이 사람이 정신 지배를 하려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진짜 엄청 노력을 해요. 자기가 그 교수님을 도와줘야 교수님이 이제 건강할 수도 있고 계속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이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자기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자, 원장님. 일단은 이게 각각의 주장입니다. 정 대표 변호인에 따르면 이 여성이 정 대표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만 당신의 편이고 나만 당신을 생각해준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정 대표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관리해주고 풀어주겠다. 안 그러면 타락해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 대표를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예. 부인과 이혼 후에 본인과 결혼해달라고 이 여성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집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정 대표는 어찌됐건 이거는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지금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공동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여성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네네. 이혼 요구나 일방적인 집착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 불만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토로했고 이걸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를 이 여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객관적 자료를 오늘 그 반박문에는 따로 이렇게 뭐 첨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완전히 막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죠. 자, 정 대표 측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여성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변호인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그 안에 일하는 곳에 가서 앉아 있고 집 문 앞에다가 그 실버 버튼 걸어놓고 가고 유튜브 스튜디오가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 왜냐하면 너한테 안 주고 있다. 내가 그거를 빼내서 주겠다. 그래놓고 자기가 정확하게 제작을 해서 준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생각하는 건데 자기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 편지 걸어놓고 가고 그 편지는 또 뭐냐면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양 변호사님.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뭐냐면 7, 8월 동안에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데를 찾아가가지고 캡처를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이 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요.
문자로, 이메일로, 그리고 뭐 제3자 명의라는데 부친으로 주장을 한답니다. 그런 제3자 명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협박을 했다,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공동현관 안에 넘어서서 그 집 앞에 현관까지 찾아가서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유튜브 구독자 10만 넘으면 실버 버튼을 네, 주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걸 또 집에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편지와 함께 두고 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는 발목 골절이 있다면서 만남을 요구하면서 새벽에 이 거주지 집 1층까지 침입해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지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 대표 그 아내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 대표하고 집 쪽에 접근금지 가처분, 임시처분을 잠정조치를 받아놓은 상황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전화로 또 사회적으로 살해해야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라고 정의원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예. 자, 정의원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하고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인터뷰에 응해줬는데 이 해당 여성 측 변호인은 저희가 지금 구두로만 전해드리고 있는 이 입장문으로 가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스토킹 아니다 지금 계속 또 반박하고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이게 이제 업무 관계가 있으면 위력에 의한 뭐 추행죄라든지 뭐 성범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스토킹 역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저작권도 문제가 된다는 게 여성 측 주장입니다. 특히 6월에 출간한 이 제목이 저성노화 마인드셋이라는 이인데 원래는 여성하고 이 정 대표하고 공동으로 출간을 하기로 같이 했었는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동의 없이 단독 저서로 지금 출간해서 이것도 사실은 저작권 이런 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한 60%가 자기 원고하고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 관련해서는 일단은 접근금지 가처분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정도 단발적으로 찾아갔는데 합의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 저작권 때문에 찾아갔는데 스토킹 그게 성립해서 가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고요. 임시보호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저작권 침해 등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게 여자 측 입장입니다. 아유, 이렇게 진짜 너무 날석에 평행선을 긋고 있을 땐 참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면서도 되게 조심스럽고 뭐 일단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법정에서 가려야 되니까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양쪽의 주장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정 대표 측은 저 여성이 집필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공저자로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에 기존에 판매된 거에 한 30% 되는 1,000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민사소송을 벌여서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집필에 도움을 줬는지는 법적으로 다투겠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예. 저작권 문제가 아니다는 게 정 대표 측의 주장인 겁니다. 일부 사생활을 빌미해서 이 정 대표가 벌어들인 수익 전체를 돈으로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공갈이고 스토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성 측은 정반대예요. 위력에 의한. 본인이 이게 오히려 자기 집필 능력을 지적하는데 서울대를 나와서 대학원 과정이 있고 집필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정 대표가 자기에게 같이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일을 같이 했던 건데 이거를 전부 자기를 빼버리고 본인이 차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정 대표가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정희원 대표 저속 노화 붐을 일으킨 정희원 대표.